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때 뇌를 자극하는 그 자극의 정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 기능이 저하되니까 뇌를 흥분시키고 경도인지 장애와 위험까지도 시각 능력이 함께 연결돼 있다라는. 눈이 나빠지면 뇌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시력 그리고 시각 기능이 떨어지게 된 분들이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억력의 감퇴가 될 것이고요. 또 빠르게 이 계산하는 것 그리고 뭔가 집중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그 능력들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각 능력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때 뇌를 자극하는 그 자극의 정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 기능이 저하되니까 뭔가 뇌를 흥분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 정도가 떨어지면서 또 뇌 기능도 감퇴한다라고 이렇게 이론적인 기전은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 위험까지도 시각 능력이 함께 연결돼 있다라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눈 관리를 잘해야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성경에도 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시각 신경은 감각 신경입니다. 즉 우리 몸은 언제나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이런 다양한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촉각까지도요. 그리고 관절 안에서는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신경 자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24시간 내내 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 자는 시간도 포함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뇌에다가 리포트, 보고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왜곡되게 보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뇌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기억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또는 그것을 생각해내면서 또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뇌 기능,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뇌는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신경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시신경의 역할은 망막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대뇌에 있는 후두엽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시신경은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한 100만 개가 넘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광수용체라고 해서 빛과 어두움, 그렇죠?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이것을 알아채리는 기능을 가진 것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컬러, 색깔을 또 구별하게 하는 이런 수용체도 있어서요. 이러한 각각의 그 시신경 세포들이 망막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때 우리 눈으로 그럼 그것이 이제 후두엽으로 가서 어떤 것을 지금 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전기 자극이 이제 뇌신경 자극을 통해서 인지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신경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지를 구별하는 것, 아무래도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사물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일단 색깔은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물체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내가 어떤 물체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접근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되고요. 또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데서 또 답답함도 오고 또는 뭔가를 인식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분별하는 데서 더 불편함이 있지만 또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자세도 같이 약해지게 된다. 그 약해진다는 건 자세가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세가 좋지 않게 되죠. 왜 그러냐면 뭔가를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모든 몸을 그렇게 구부리거나 수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몸의 근육들을 쓰게 되고요. 또 시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책 같은 것을 읽을 때 그 책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1차원적인 보는 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난독증 같은 이런 증상들도 있게 되죠. 시신경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또 하나는 그 뇌신경의 쉬신경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의 반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일 때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걷게 되는데 안 보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조심스럽게 걷게 되겠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체 활동에도 뭔가가 주저주저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범위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치매와도 이어지는 건가요? 치매로 이어진다라는 것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신경은 감각신경인데요. 감각 즉 뇌가 요구하고 있는 양만큼의 감각이 늘 들어가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잘 냄새 맡아야 되고 맛도 느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맛도 잃어가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감각도 떨어지면서 또 보이지도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뇌의 전반적인 구조들을 잘 자극해서 TV 화면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뇌에서 이런 여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사진들을 또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작용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뇌는 퇴화하고 또 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또 기억하지 못하고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또 치매로까지 연결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신경 건강도 지키고 치매 위험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눈과 뇌를 관리하는 꿀팁 궁금합니다. 시신경을 우리가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seeing 그렇죠? 보는 것인데요. 뭔가를 바라보는 이 기능을 다양하게 해서 감각을 variety하게 다양하게 뇌로 전달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속 노안 이 운동의 원리도 그런 원리인데요. 그냥 한 곳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주시하고 가까운 곳을 주시하고 물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각을 추적할 수 있게. 근데 그것이 평행이 될 수도 있고요. 수평에서도 될 수 있고 수직에서도 될 수 있고 사선으로도 또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먼 것 가까운 것을 빠르게 초점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자극이고요. 또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그 색깔을 주시하고 또 초록, 빨강, 노랑, 검정, 하얀 뭐 이런 색깔들을 또 적정 시간대로 또 쳐다보게 하고 또 원을 돌리면서 눈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또는 한 곳에다가 빨리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이래서 시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과 함께 그 다음 시신경에는 안 좋은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단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 또 시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시신경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 잠도 잘 못 주무시면 시신경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쳐가는 것을 할 때 시신경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해도 괜찮은 스트레칭인가요? 많은 전문가들은 좀 밖에 나가서 2시간 정도 푸른색을 바라보고 초록색을 바라보고 좀 쉬게 되면 훨씬 눈 기능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직장인들 그리고 이렇게 현대 문명에서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저속 노안 운동이 꽤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미디어
기기에 노출돼 있고 특히 이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단지 그냥 직장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SNS의 활용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TV가 아닌 또 스마트폰으로 정보들을 많이 받게 되게 되면서 저희가 눈을 혹사시키는 이런 시각 노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40대가 넘어가면서 노안이 오게 되면 그냥 이건 뭐 운명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불편함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눈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경직되고 피로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초점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시각이 전체적으로 흐릿해지며 기능이 떨어지는 이것이 단지 그냥 나이 때문에 오는 이러한 것보다는 최근에는 훨씬 더 빨리 이러한 시각 노동으로 인해서 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의 신간 저속 노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치료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지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눈의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초점 조절 능력이나 시각이 떨어진 거라면 생활 습관과 제가 주장하는 세 동작 하루에 3분 이 저속 노안 운동으로 꽤 유의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저속 노안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책 안에는 다양한 눈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또 시각을 잘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각 추적 운동, 초점 조절 능력 운동, 그리고 또 자세를 개선시킬 수 있게 되는 이런 눈과 몸의 협응력 운동까지 제가 아주 다양한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혹사당하고 있는 이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오늘 딱 저속노안 책에 소개되는 3분 세 동작 이 저속노안 운동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즉시 꽤 빠르게 눈의 개선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